코로나19가 무섭게 퍼지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감염된 사람이 386명 더해졌습니다. 어제보다도 좀 더 늘어서 이제 정말 400명을 코앞에 두고 있죠. 어제는 전문가들이 이러다 1000명씩 나온다고 경고했는데 오늘은 방역 당국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의 1일 신규 환자는 400명, 12월 초에는 600명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독서 모임에서 그야말로 우리의 일상에서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걱정되는 곳이 노량진 학원입니다. 확진자가 훌쩍 불어나고 있는 데다가 오늘이 또 그 임용시험 날이라 많은 수험생들이 한데 모였기 때문입니다. 뉴스룸 오늘은 코로나19 상황을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노량진 학원을 포함해 집단 감염 현황부터 서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 확진자가 총 69명으로 늘었습니다. 하루 만에 58명이 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과 비교해도 7시간 만에 31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 중 수강생은 66명, 학원 관계자가 2명, 그리고 수강생 가족이 1명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학원은 수강생이 600여 명 되는 대형 학원입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강의를 듣기 위해 몰립니다. 최근 임용시험을 앞두고 면접과외 등 특강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장기간 밀접해 앉아 수업을 듣고 식사도 함께하는 학원 환경이 집단 감염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량진 학원과의 집단 감염이 우려스러운 점은 파장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미 관련 확진자는 서울과 경기, 인천뿐만 아니라 광주와 전북, 전남, 강원, 충북, 충남 등 전국에서 나왔습니다. 노량진 이외에도 곳곳에서 집단 감염은 더 커졌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쇄 감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수도권 중학교에서 첫 확진자가 발견됐는데 며칠 뒤 가족이 다니는 헬스장으로 다시 다른 헬스장 회원이 근무하는 연구센터로 번졌습니다. 이렇게 퍼진 코로나가 다시 다른 헬스장으로 또 독서 모임으로 감염고리를 늘려 한 달 뒤 확진자 1명은 87명으로 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제 누구든지 그리고 어디에서나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임용시험은 오늘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전국에서 5만 명 넘는 수험생이 혹시나 시험장에 숨은 감염자가 있진 않을까, 웬만하면 물도 마시지 않으며 불안감 속에 시험을 쳤는데요. 이번에 노량진 학원에서 확진된 67명은 오래 준비해 왔을 텐데 안타깝게도 1년에 한 번뿐인 시험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임용시험 현장 다녀왔습니다. 수험생들이 마지막까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힘찬 응원이 이어집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학생 많이 들고 가. 잘 봐. 하지만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나오며 긴장감은 커졌습니다. 방호복에 고글까지 착용한 감독관들이 거리를 띄우고 체온을 잽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시험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숨은 감염자가 와서 같이 시험을 볼까 봐 같은 고사실에 확진자가 혹시라도 있을까 봐 마스크 그냥 잘 쓰고 밥 먹을 때 조심해야겠다. 시험 동안에도 긴장은 이어졌습니다. 안 먹었어. 다 웬만하면 지금 물도 다 안 드시고 수험표랑 얼굴 확인할 때 빼고는 마스크를 안 벗게 하셨어서. 오늘 전국 110개 시험장에서 5만 2천여 명이 중등 임용시험을 쳤습니다. 노량진 학원에서 확진된 67명은 시험을 치지 못했고 자가격리 대상 수험생들은 별도 장소에서 시험을 쳤습니다. 1년에 한 번인 시험이라 확진 학생들에게도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저희도 뭐 걸리거나 밀접 접촉자가 되면 어쩌나 이런 고민을 하긴 했어요. 그럼 응시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시험 볼 방법을 마련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꼭 잘못한 것도 아닐 텐데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입장이 되면. 임용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은 확진자들이 별도로 시험을 칠 수가 없습니다. 일부 수험생들은 수능처럼 확진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지금 노량진 학원가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곳은 조금은 다른 곳이죠. 전국 각지에서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한데 모여서 다 같이 학원도 가고 밥도 먹고 아예 털을 잡고 사는 수험생들도 많습니다. 그런 만큼 수험생들은 내가 가는 학원의 식탁에 코로나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하지만
이 불안보다는 이번에는 시험에 붙어야 한다는 절박감이 더 커서 그냥 집에만 있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노량진 학원가의 김지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노량진에 있는 한 헬스장입니다. 경찰 공무원 등 체력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도 겸하고 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서 운동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답답해서인지 마스크를 코 아래로 내리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체력 학원들은 주로 밀폐된 지하 공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창문도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더 쉽게 퍼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체력 학원 입구입니다. 200켤레 넘는 신발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많은 학원과 식당, 스터디 카페, 고시원까지 노량진에는 수험생들이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 늘 사람도 많고 활동도 많습니다. 짧은 기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와 불안감은 더 큽니다. 노량진에서 만난 한 수험생은 지방으로 돌아갈까 고민 중이라고 말합니다. 되게 좀 다양한데 대구에서도 많이 오고 독서실도 자리 빠진 데 많고 그래요. 좀 걸리고 시험 못 보는 것보단 나으니까. 하지만 코로나가 불안해도 학원이 문을 닫기 전까지는 나오겠다는 사람도 더 많습니다. 시험에 붙어야 한다는 절박감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저도 좀 많이 불안하죠. 학원을 혼자 쉬면은 뒤처지는 느낌도 드니까 코로나 이 단계 거리두기가 격상되는 게 아니면은 이도저도 딱히 답이 없는 수험생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네, 이곳뿐만 아니라 전국이 비상입니다.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린 곳이 또 나왔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감염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청정 지역으로 불린 경남 하동군입니다. 갑자기 확진자가 불어난 건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하동군 한 중학교입니다. 지난 17일 이 학교 교사와 학생 한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인근 학교와 학원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3명이 추가돼 나흘 만에 29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접촉자 등 1,657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동군은 그동안 경남에서 유일하게 지역 감염이 발생하지 않아 코로나 청정 지역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새 일상의 풍경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선별진료소는 바빠진 반면 거리는 한산해졌습니다. 확진세가 두드러지면서 방역당국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렸습니다. 강력한 조치를 해서 최대한 조기 종식을 시키겠다고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발표를 했다고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리두기 2단계는 일주일간입니다. 유흥, 단란주점, 콜라텍 등 3종 시설에서 모이는 것은 금지됩니다.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등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식당과 카페도 밤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모임과 행사는 100명 미만일 때 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어제부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고 있는 전남 순천에선 오늘도 8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한때 코로나 청정 지역이라고 해서 관광객이 몰리던 강원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불과 엿새 만에 확진자가 100명 더해진 건데요. 강원도에는 생활치료센터도 없어서 병상 부족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거리두기는 여전히 1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강원도 상황은 조승현 기자입니다. 학교 운동장에 선별진료소가 차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확진자가 나온 강원도 춘천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춘천에선 오늘 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라, 학교라고 보내나 말아야 그 걱정되고 선생님하고 지금 연락 중인데 물어봐야 돼, 다 선생님한테. 오늘 강원도의 누적 확진자는 5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2월 22일 춘천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273일 만입니다. 지난 7일 300명에서 8일 만에 400명이 됐고 100명이 더 느는 데는 겨우 엿새 걸렸습니다. 어제까지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만 115명입니다. 하루 평균 16명이 넘습니다. 강원도의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기준은 하루 평균 10명입니다. 20명이 넘으면 2단계로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1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확진자 수 차이가 크고 관광산업 위축도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위기에 내몰렸던 병상 사정은 다소 나아졌습니다. 현재 강원도엔 음압-격리병상 172개가 있습니다. 이 중 비어있는 병상은 48개입니다. 한때 21개까지 줄었었지만
지역 의료원 등의 병상을 늘려 급한 불은 껐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부족한 건 아닌데 충분한 건 아니고요. 계속 추이를 지켜보면서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확진자를 수용하는 생활치료센터가 강원도에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강원 지역 확진자 55명이 경기도 생활치료센터에 있습니다. 강원도는 필요하면 생활치료센터를 바로 가동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몇 차례의 확산과 또 1차, 2차 유행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유행은 여태까지 겪은 것 중 가장 큰 유행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정부는 밝혔는데요. 그럼 이번 유행이 지난번과 어떤 점이 다른지 윤재영 기자가 짚어보고 바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하루 확진자 수를 그린 그래프입니다. 2월 대구에서 신천지발 대유행이 있었을 때 한 번 높게 치솟고 8월 광복절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 또 한 번 봉우리가 생겼죠. 그리고 최근 다시 한번 그래프가 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봉우리는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건 각 유행 시점의 그래프를 확대한 건데요. 2월 달에는 가파르게 치솟았다가 가파르게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8월에는 하루 확진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3차 유행은 확진자 숫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형 집단 감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형 감염의 변동에 따라 그래프의 변동폭이 컸다면 지금은 사회 전반에 소규모 집단 감염이 많이 퍼져 있어서 오히려 그래프 모습이 꾸준한 상승세를 띠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최근 나온 집단 감염지들입니다. 어떤 특정 집단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 수많은 일상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생기고 있죠. 전과는 달리 확진자, 특히 무증상 감염자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이 때문에 1, 2차 유행 때와는 달리 감염 재생산 수를 줄이기가 어렵고 유행을 억제하기 힘든 상황에 와 있다고 방역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네, 그럼 바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섬신병원의 감염내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며칠 전 위기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준다. 양치기 소년이 된 것 같다. 이렇게 글을 올리셨는데 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기 상황이라고 좀 보십니까? 뭐 1,000명, 600명 뭐 나오는 숫자는 아주 충격적인데요. 사실 오늘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가 1.5 정도라고 얘기를 했던 건 사실은 목요일까지 결과고요. 사실 네. 어제까지의 결과들을 최근에 대한국역학회에서 발표를 한 거 보면 2.0까지 올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이라는 얘기는 한 명이 2명을 감염시키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역 정책이 실패한다 그러면 일단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1,000명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예측 수치가 되거든요. 예. 그만큼이나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빨리 올려서 강화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측면들을 보는 거고요. 특히 이번 유행의 특성 자체가 사회 전체에 전반적으로 흩어져 있는 패턴인데 이게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감염 패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2.0까지 올라갔다고 하면 네. 과거 1차, 2차 유행 때랑 비교하면 그 숫자가 어떤 겁니까? 일단은 이제 그 신천지 1차 유행 신천지 한참일 때 신천지 내에서는 한 5.0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그 전체적인 이제 가장 최고의 지수는 한 3.0 정도 사회 전체는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2차 유행 때 한참 이제 사랑제일교회랑 강화문 집회발 확진자가 막 늘어날 때 2.9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저희가 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2차 유행이나 1차 유행까지 올라가진 않았지만 감염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감염 재생산 지수도 계속 지금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가 됐다는 얘기는 다음 주에 만약에 이 상황이 통제가 안 된다면 뭐 3이나 4까지도 언제든 올라갈 수 있다는 네.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1차, 2차 유행 때랑 단순히 숫자만 비교하기 좀 어려운 게 그때는 특정 집단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거라 그 집단만 좀 통제하면 좀 내려가는 그 억제할 수 있는 게 좀 됐다면 지금은 사실은 좀 일상에서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한번 그렇게 2,000명, 뭐 1,000명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거를 낮출 수 있기가 예전만큼 쉬울 것이냐 이게 조금 걱정되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1차 유행 때도 신천지만 잘 막았더니 한 2, 3주 만에 떨어졌고요. 2차 네. 유행도 뭐 계속 긴 꼬리가 되긴 됐지만 바로 떨어졌었고 사실 2차 유행 때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올리면서 거의 2주 만에 감염 재생산 지수가 1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꾸준히 천천히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양상이 올라가다 보니까 한 1,000명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런 양상이 꺾이는데 거의 한두 달 이상 걸릴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한두 달이나요? 예, 그래서 이제 올라가기 전에 빨리
선제적으로 억제를 해서 확진자 숫자를 빨리 떨구는 게 지금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지, 만약에 1,000명 이상 넘어가면 그만큼의 곡선이 크게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환자들, 또 게다가 중환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 1차 때는 신천지, 뭐 2차 때는 뭐 교회라든지 아니면 집회라든지 이렇게 좀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곳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은 어디가 좀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고 보면 뚜렷하게 여기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쵸. 그나마 좀 오늘 좀 걱정되는 거는 노량진 학원과 관련해서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혹시 여기에서 앞으로 좀 계속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이제 노량진의 이제 학원에서 이제 발생한 건데, 이제 거기서 지금 전수조사회가 600명 정도 검사를 했고 60명 넘는 확진자 나왔는데, 일단 거기도 많아봐야 뭐 100명, 200명 수준 정도겠죠. 거기서 뭐 몇천 명 이렇게 나올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뭐 수십 명에서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의 집단 발병이 전국에서 지금 몇십 군데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매일 뭐 3-4명씩 계속 추가되는 상황들 발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국 단위의 이런 집단 발병들이 소규모지만 아주 여러 군데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고 통제하기도 힘들고, 또한 그런 부분이 거기서 또 연쇄적으로 또 여러 군데서 집단 발병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를 하루빨리 올려야 한다, 이런 얘기는 사실 전문가분들이 매번 이렇게 하고 계시는 이야기인데, 사실 어제 이제 서울에서 거리 두기 1.5단계 올리고 나서 처음 맞는 금요일 밤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이 밤거리를 좀 돌아다녀 봤는데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2.5단계 이상으로 갔을 때는 그냥 집에서만 모든 수칙을 다 지켰어요. 정부에서 만약에 2단계로 격상을 하면 저희도 이제 그 수칙대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정부는 계속 최대한 나가지 말아달라 이렇게 당분하고 있지만 거리 두기 단계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센 메시지 같이 된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좋은 지적이고요. 일단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는 뭐 행정적인 조치들이 발현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선 지금이 위기 상황이고 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거를 국민들한테 강하게 전달하는 메시지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단순히 1.5단계일 때보다 2단계가 되고, 또 2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가고 있는 그런 장소들이 문이 닫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시민들도 지금이 정말 위기구나, 나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올릴 때는 좀 빨리 신속하게 올리고, 또한 국민들한테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 낮출 때는 이제 상황이 안정되는 걸 봐서 차근차근 낮추는 방법들을 이제 강구를 하긴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 사실은 이제 경제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다 보니까 좀 한 타임 푼씩 늦춰지고 있는 부분이 사실 걱정인데요. 지금처럼 지역사회 전체에 만연한 경우에는 뭐 사회적 거리 두기 외에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에서도 2단계로 빨리 격상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진짜로 거리 두기 단계를 올리면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 문을 닫지 않고 좀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1단계로 낮출 때 이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 감염병에서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 수 있게 정부가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 뭐 칸막이 설치하게 한다든지, 또는 뭐 이제 배달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다든지, 이런 지원책을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이제 어떤 재정이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하지 않고 그냥 소비만 진작해서 자영업자들이 벗어나게 하려는 그런 식의 정책들만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또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거리 두기 올라갈 때마다 그 부분들,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지 자영업자들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 단계를 좀 올릴 것으로 좀 보이시나요? 어떠세요? 일단 올리는 거를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렇습니까? 내일 이제 최종 이제 결정 작업들을 할 것 같은데, 아마도 조만간에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지역만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마도 수도권일 것 같고요. 아마 수도권 2단계를 올리고, 전국적으로 상황이 안 좋은데도 아마 광역단체장한테 권한을 줘서 2단계 올릴 수 있는 권한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이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